안녕하세요. 모짓 영어 원서 독해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원서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들어만 봤지 원서로는 읽어본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독해하기 전 스스로 화면에 나와 있는 지문 보고 독해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특히나 나의 관심을 끄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간 골격, 인간 체격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생명을 타고난 동물입니다. 두는 주어진 것입니다. 어트랙트는 트랙트가 보이죠. 트랙트는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혹하는 것도 가능하고 매혹되면 빠져버리죠. 그래서 내 관심이 쏠려있는 몰두에 있는 현상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겠죠. 내가 종종 스스로 물어볼 때마다 삶의 원칙이 발전하고 있는지, 생명이라는 원리 원칙이 발전했는가, 생명이라는 메커니즘이 발전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그건 대단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지금까지 미스테리로 여겨졌던 원칙이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우리가 생명체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만약 비겁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우리의 이러한 질문을 절제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환경을 되돌린다. 리볼브는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뒤에 in my mind도 있으니까 생각을 되돌려본다. 이런 상황을 계속 곱씹어본다. 깊이 생각해본다. 되돌려보고 또 되돌려보니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짱구 굴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내 자신을 갖다 붙이기로. 어플라이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화장품 연고 같은 거 바를 때 사용이 되고요. 비누칠도 가능합니다. 벽에 페인트를 바를 때도 갖다 대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연고를 갖다 대면 결국 연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배운 걸 적용하는 것도, 그리고 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연과학 분야 중 하나로 갖다 댔습니다. 즉 거기에 붙어서 몰입했다는 거겠죠. 그 자연과학 분야는 생리학에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스트럭처 휴먼 프레임이 있었죠. 내가 애니메이트 되지 않았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가 해석이 어려웠을 겁니다. 애니멀의 근본 의미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내 관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움직인다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다, 몰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서 어트랙트가 보였죠? 여기서 독해상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네요.
이런 것들이 독해하면서 보여야 독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자연에 흥미가 없었다면 생리학에 대한 나의 관심은 흥미는 너무 지겹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흥미가 있었으니까 끝까지 생리학 휴먼 프레임 스트럭처를 다루는 일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죽음의 비밀을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컬스는 다시 자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쪽으로 자주 가는 게 뭘까요? 그렇죠. 죽음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결국 삶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부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부학, 신체 해부, 프레임 스트럭처, 생리학,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어서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옵저버 했어야 했는데요. 옵저버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비는 붙어있는 거고 서브는 하인이죠. 하인처럼 붙어있으니까 딱 붙어서 관찰하는 겁니다. 붙어서 몇 마디 거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썩고 부패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 아버지는 상당히 주의를 줬습니다. 조치를 취했는데요. 무슨 조치 주의를 줬냐면 내 마음이 혹시라도 임프레션 할까봐. 임프레스 누르는 거죠.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 들어갈까요? 초자연적인 공포를 들어갈까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 거죠. 즉 공포로 인해 위압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거죠. 나는 기억하진 못하는데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떨었던 것을 기억하진 못한다. 두려워했던 적을 기억하지 못한다. 귀신이 보인다는 두려움을 기억하지 못한다. 스피릿이 보이죠. 스피릿 그리고 고스트의 차이는 뭘까요? 스피릿의 파이어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생기는 것. 호흡을 통해 기가 들어오는 영혼. 호흡은 눈에 보이지 않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영혼입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흉물스럽다는 것입니다. 흉물스럽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어원이 겁을 먹는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퍼리션, 이 단어는 어피어가 보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이는 것, 영혼이 보이는 것, 영혼이 나타나는 것. 귀신이 보여도 겁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무리 와도 내 상상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동묘지 역시 나에겐 단지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무엇을 수용하냐면 시체. 생명 영혼이 빠진 시체를 받는 장소일 뿐이었다. 그 시체는 힘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었지만 영혼이 빠지면, 삶이 빠져나가면 결국 곤충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런 시신을 수용하는 곳이었다. 마지막 문장이 다룰 내용이 좀 많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시트는 앉아있는 것이죠. 아름다움과 힘이 앉아있는 곳, 결국 육체죠. 그냥 하나의 몸뚱이로 보는 것입니다. 단수히 해부용으로만, 해부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미가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펜시 단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매지네이션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이매지네이션은 상상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펜시는 이매지네이션보다 더 간 것을 의미합니다. 지문에서 사용된 펜시는 상상력을 더 뛰어넘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이죠. 그리고 철치아들을 아까 해석에서 공동묘지라고 해석했는데 이건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원래 교회의 앞과 뒤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요.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뒤는 공동묘지로 했는데요. 심지어 옛날에 교회 밑에 묘지를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시체를 태운다는 것은 부활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최고의 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전에 영어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의 화형이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화형이 부활도 하지 말라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어서 본문에 나온 내용 중 문법 하나만 언급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to 다음에 have pp 같은 형태를 흔히 완료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점점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굳이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를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emember ing를 쓰면 완료 부정사의 역할을 가져가는데요. 그럼 to have pp는 왜 쓰였을까요? 예전에 동명사가 없었던 시절에 과거를 나타내야 하는데 동명사는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로 나타낼 방법이 to 부정사에 have pp를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ang가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to have pp의 자리를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remember ing로 그냥 나타내면 되는 거고 아직 남아있는 표현은 seem to have pp, appear to have pp와 같은 경우에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의 큰 흐름이 보이시면 문법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서 강의 시간이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스스로 독해해 보시면서 혼자 할 땐 안 보였지만 수업에서 언기역부했던 내용들 상기해 가면서 독해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